며칠 전에 드디어 다니엘 카네만의 Thinking Fast and Slow를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많이 바뀌었고 책이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책이 너무 어렵고 제일 많이 약한 숫자가 계속 나왔어요. 예를 들어 뭐 90%의 확률로 500불을 가질 거냐, 10%의 확률로 5,000불을 가질 거냐, 뭐 이런 갬블이 있다면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 등 숫자와 돈과 이런 퍼센테이지에 관한 예시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별로 돈에 관심도 없고 도박에 1도 관심이 없어서 책을 읽으면서 숫자에 대해 상상을 계속 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고요. 여러 가지 예시들이 생활 속에서 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저의 관심 분야도 아니어서 상상하면서 읽기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단어도 많고 이분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용어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단어에 대한 인터널라이징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또 많이 걸린 것도 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도 마음이 개운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오류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런 거를 알게 되었고 책에서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이런 단순한 두 가지의 경우로 비교하면서 쉽게 읽으면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이것들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우리 곁에 이런 바이아스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모르는 어떤 잘못된 결론 속에서 나는 얼마나 많이 잘못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니엘 카네만도 말하지만 어떤 단체, 기업, 법의 제정에 관련된 기관, 학교 여러 가지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곳에서 이런 뚫린 구멍을 통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근거 없이 뭔가를 강하게 부르짖는 부류의 사람들이거든요. 다니엘 카네만 같은 학자들이 무엇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연구하는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유 좋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선택할 권리를 주고 우리가 그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고 대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게 좋다 이거죠. 그런데 다니엘 카네만의 생각은 달라요. 이게 나중에 유발 하라리도 이분의 책을 언급하면서 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 사실 우리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고요. 생각 없이 결정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외부의 요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 이거죠. 우리 스스로는 자유롭게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옳다고 여겨지지만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유발 하라리도 그렇고 다니엘 카네만이 하는 주장들이에요. 그 책의 장기기증 서약서에 대한 이야기에서 오스트리아에서는 100%에 가까운 사람이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사인을 했고요. 그 비율이 바로 옆 나라인 독일에서는 12%에 지나지 않아요. 이게 독일 사람이 더 이기적이냐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냐 이게 아니라 이밸류에이션 폼 뭐 문제 있다고 하거든요. opt out, opt in.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는요. 장기 기증을 안 하려면 모든 항목에 체크를 하고 사인을 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장기 기증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항목에 사인을 하고 체크를 해야 합니다. 다니엘 카네만이 그런 말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이런 이밸류에이션 시스템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니셜라이징을 해야 할까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아무리 자신의 의사를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무턱대고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것도 사실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선거 이야기도 나오죠. 투표하는 장소가 학교일 경우 많은 사람들이 학교 시스템에 예산을 더 많이 할애하겠다고 말한 캔디데이트를 뽑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단 몇 가지 예시 드리지만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정말 많은 이미지들과 구체적인 사례들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과정 속에서 제외된 많은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돌고래 얘기도 나오죠. 환경오염에 의해서 돌고래들이 위기에 처했다.
이 어여쁜 동물인 돌고래가 사람들의 시스템 무언을 자극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높은 모금액을 걷어들이게 하였는데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동시에 농부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햇빛의 장시간 노출이 되어 이것이 피부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자주 메디컬 체크업을 해줘야지만이 이 농부들을 보호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펀드를 모금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돌고래만큼 이 농부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우리가 미디어에 의해 조작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항상 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부터 먼저요. 물론 이분이 인투이션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 인투이션조차도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그 본인의 감각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책은 정말 앞으로도 계속 클래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 읽은 것 같고요. 아직 제 수준에는 읽기의 난이도가 엄청 높았고 이 책 500페이지를 읽는데 2달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는 소설을 읽을 것이고요. 지금 킨들에 쌓아둔 샘플들을 쭉 훑어보고 있는데 아직 정하지는 못했어요. 아마 더 그레이트 개츠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럼 다음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